아이고, 박 여사,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푸석해요? 어디 안 좋으세요? 에고, 김 여사, 혈압도 자꾸 오르고 다리도 퉁퉁 붓는데 병원 가보니까 신장이 좀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에이, 그래도 견과류 챙겨 드시잖아요. 호두 아몬드 매일 한 접시씩 드신다면서요? TV에서 좋다던데 그거 먹어서 더 나빠지진 않았겠죠? 나도 그게 좀 걱정이야. 좋다니까 열심히 먹었는데 혹시 그게 문제였나 싶어서. 여러분 혹시 방금 대화 낯설지 않으시죠? 요즘 60, 70대 분들께서 젊을 때보다 더 건강 챙겨야지 하면서 견과류를 듬뿍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견과류는 분명 좋은 음식이에요. 텔레비전에서도 매일 나오고 의사들도 권하고 실제로 영양가도 높죠. 그런데 문제는요, 신장 기능이 이미 60% 이상 망가져 있어도 겉으로는 티가 거의 안 난다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만나보면 신장이 반 이상 망가진 분들도 그냥 좀 피곤하다, 발이 조금 붓는다, 소변색이 진해졌다, 이 정도만 느끼시더라고요. 대부분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기기 쉽죠. 그런데 이렇게 조용히 망가지던 신장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잘못 먹는 견과류 때문에 더 빨리 나빠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사실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건강하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 자꾸 피곤해 하시고 발이 붓더니 나중엔 병원에서 신장이 거의 망가졌다는 진단을 받으셨죠. 결국 투석까지 하시게 되는데 그때 아버지가 늘 드시던 게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던 견이었습니다. 캐슈넛 한 통, 마카다미아 한 봉지 이런 걸 TV 보시면서 습관처럼 드셨거든요. 건강 프로그램 보면서 건강해지려고 견과류를 드신 거죠. 아이러니하죠. 몸에 좋다고 믿고 열심히 드신 그 견과류가 이분의 신장을 조용히 압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환자분께 물어봤습니다. 혹시 견과 드시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변이 자주 마려우신 적 없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견과류 많이 먹은 날은 확실히 속이 좀 불편했어요. 근데 그게 나이 들어서 소화력이 떨어진 건 줄 알았지 견과 때문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분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계세요. 좋다고 해서 열심히 먹었는데 오히려 건강이 나빠진 경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젊을 때 좋은 음식이 60세 이후에도 똑같이 좋다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계속 변합니다. 특히 신장은 나이가 들수록 필터 역할을 하는 힘이 점점 떨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정수기 필터와 10년 쓴 정수기 필터가 같은 성능을 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30대 때는 뭘 먹어도 잘 걸러내고 배출했지만 60대, 70대가 되면 같은 양을 처리하는데도 훨씬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젊을 땐 별 문제 없던 음식도 나이가 들면 신장에 과부하를 주는 음식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과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 자체가 나쁜 음식 아니에요. 문제는 양과 종류, 그리고 먹는 방법입니다. 제가 28년 동안 신장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는 음식은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비타민도 그렇고 홍삼도 그렇고 견과류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약도 과하면 독이 되듯이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몸에 해가 됩니다. 특히 신장은 우리가 먹고 마신 모든 것에 뒷정리를 하는 기관이에요. 음식을 먹으면 영양분은 흡수하고 나머지 노폐물은 신장이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죠. 그런데 신장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처리하기 힘든 음식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은 더 빨리 망가집니다.
지금부터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견과류 4가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 중에서 평소에 즐겨 드시는 게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양을 줄이거나 다른 걸로 바꾸시길 권합니다. 첫 번째는 캐슈넛입니다. 캐슈는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 힘든 견과류예요. 저도 젊을 때는 캐슈넛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영화 볼 때 팝콘 대신 캐슈넛 한 봉지 들고 보곤 했죠. 캐슈넛 자체가 나쁜 음식 아니에요. 적당히 먹으면 당연히 도움이 돼요. 단백질도 있고 불호와 지방산도 들어있죠. 문제는 몸에 좋다고 믿고 한 번에 여러 줌씩 거의 매일 드시는 경우입니다. 캐슈넛을 비롯한 여러 견과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옥살산,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옥살은 우리 몸에서 칼슘을 만나면 딱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성질이 있어요. 이게 신장이나 요로에서 생기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장 결석이 되는 거죠. 실제로 캐슈넛을 과하게 먹다가 옥살산 때문에 신장 손상이 온 사례도 의학 보고에 있습니다. 한 환자는 매일 캐슈넛을 한 통씩 먹었는데 몇 달 후에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져서 입원 치료를 해야 했다고요. 이 환자가 먹은 캐슈넛의 양을 계산해 보니 하루에 옥살산을 정상의 10배 이상 섭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장이 건강한 젊은 분들이 가끔 소호량 먹는 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장이 약해진 60대 이후, 그것도 매일 한 온 두 움큼씩 드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장은 이미 힘들어하고 있는데 거기에 옥살산까지 계속 들어오면 결석이 생기기 딱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73세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이분은 치아가 안 좋아서 딱딱한 음식을 못 드시는데 캐슈넛은 부드러워서 잘 씹히니까 간식으로 자주 드셨대요. 하루에 한 봉지에서 두 봉지까지 드실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옆구리가 너무 아프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더래요. 병원에 가보니 신장에 결석이 여러 개 생겨 있었고 그중 하나가 요관을 막아서 극심할 통증을 일으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분께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가족 중에 신장결석 있으신 분 계세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물은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마신다고 하시더군요. 거기다 캐슈넛을 매일 그렇게 많이 드시니 결석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한 상황이었던 거죠. 하루에 몇 달 정도가 적당한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보통 다른 견과류와 섞어서 캐슈넛은 맛보는 정도만 권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5달에서 7달 정도요. 한 번에 꽉 찐 한 주 만에 캐슈넛이 잔뜩 들어있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마카다미아입니다. 마카다미아는 견과류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싸고 맛있는 견과류죠. 버터처럼 부드럽고 고소해서 한 번 먹으면 자꾸 손이 갑니다. 하지만 마카다미아는 100g에 700kcal 넘는 칼로리와 지방이 굉장히 높은 견과류예요. 여기서 잠깐 100g이 얼마나 되는 양인지 감이 안 오시죠? 마카다미아 한 알이 대략 2g 정도 되니까 100g이면 50알 정도예요. 그런데 마카다미아 좋아하시는 분들은 TV 보면서 한 통 금방 비우시더라고요. 그럼 1000kcal 훌쩍 넘는 칼로리를 간식으로 드시는 거예요. 아니, 지방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지방이라면서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마카다미아에 들어있는 지방은 대부분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하지만 60, 70대의 체중이 계속 늘어나면 혈압, 혈당, 지방간, 그리고 신장까지 모두 같이 부담을 받게 됩니다. 특히 뱃살이 늘어나면 내장 지방이 쌓이고 이게 신장 주변을 압박하면서 신장 기능을 더 떨어뜨릴 수 있어요. 게다가 체중이 늘면 혈압도 같이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고혈압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61세 남성 환자분 중에 단 음식 줄이고 대신 마카다미아를 간식으로 바꿨다며 하루에 한 통씩 드시던 분이 계셨어요. 처음엔 체중이 조금씩 늘더니 1년 사이 체중이 6kg 넘게 늘고 혈압과 지방간 수치가 같이 나빠졌고 신장 기능도 서서히 떨어졌습니다. 이분은 정말 억울해 하셨어요. 나는 건강을 위해서 비싼 마카다미아를 사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요. 제가 설명해 드렸죠. 마카다미아가 나쁜 게 아니라 양이 문제였다고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밴다고요. 그 환자분이 드신 마카다미아의 칼로리를 계산해 보니 하루에 밤내 공기에 해당하는 칼로리를 간식으로 추가로 드신 거였어요. 살이 안 찌는 게 이상한 상황이었죠. 몸에 좋은 견과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한 번에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드셨던 거죠. 마카다미아는 아주 소량만 다른 견과류와 섞어서 드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루에 3알에서 5알 정도요. 한 통을 들고 TV 보면서 계속 집어먹는 행동은 신장뿐 아니라 지갑과 병원비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마카다의 한 턴 가격이면 한 달 약값은 충분히 나오거든요. 세 번째는 양념튀김, 강하게 구운 가공 땅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사 먹는 맛콩, 코팅 땅콩, 튀김 땅콩은 더 이상 건강식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땅콩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단백질도 많고 비타민도 들어있죠. 하지만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땅콩은 입이 가공식품이에요. 기름에 튀기고 소금 뿌리고 설탕 입히고 각종 조미료까지 더해진 상태죠. 이런 제품들은 소금, 즉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고 튀기거나 강하게 고우면서 기름과 탄화물이 생기고 거기에 설탕, 각종 향료까지 더해집니다. 한 봉지 영양 성분표를 보면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의 30에서 40%까지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소금과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더 힘들게 일해야 하는데 거기에 이런 가공 견과류를 자주 먹으면 혈압도 오르고 혈관에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고혈압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예요. 혈압이 높으면 신장 혈관이 계속 압력을 받아서 점점 망가지거든요. 환자분들 중에 술은 끊었는데 안주가 습관이 돼서 맛땅콩을 그냥 계속 먹는다는 분들이 계세요. 저녁마다 맥주 대신 물이나 차를 마시면서 맛땅 한두 공지씩 드시는 거예요. 이 경우 혈압과 체중, 콜레스테롤, 신장 수치가 같이 나빠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진료한 68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치킨을 끊고 대신 맛땅콩을 드셨대요. 치킨보다는 땅콩이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석 달 후 검사해보니 혈압이 더 올라가고 신장 수치도 나빠져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맛땅콩 한 봉지 들어있는 나트륨을 계산해보니 치킨 한 조각과 비슷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한 번에 2~3봉지씩 드셨으니 치킨을 먹는 것보다 무려 나트륨을 더 많이 드신 거였죠. 게다가 맛땅콩은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 힘들잖아요. 짭짤하고 고소해서 자꾸 손이 가죠. 땅콩 자체를 악마라 보실 필요는 없지만 봉지 간식으로 나오는 튀김 양념 땅콩은 될 수 있으면 멀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 드시고 싶으시면 생 땅콩이랑 볶은 땅콩은 소금 없이 드시는 걸 권합니다. 네 번째는 설탕, 소금, 코팅, 견과 믹스입니다. 요즘 많이 보이죠? 꿀 뿌려진 아몬드, 설탕 코팅된 캐슈넛, 달달한 시럽이 묻은 믹스넛 같은 것들요. 겉만 보면 예쁘고 향도 달콤해서 자꾸 손이 갑니다. 선물용으로도 많이 주고 갔죠. 하지만 이런 제품들은 견과류라기보다는 과자에 가까워요. 견과류 겉에 설탕, 물엿, 콜, 각종 시럽을 입힌 다음 소금이나 향신료까지 더해진 제품들이라고요.
은 작은 봉지 하나에도 나트륨, 설탕, 기름이 꽤 많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하루에 2봉지, 3봉지씩 드시면 혈압, 체중이 같이 오르면서 결국 신장까지 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신장은 결국 우리가 먹고 마신 것들의 뒷정리를 해주는 기관이에요. 많이 먹을수록, 그리고 짜고 달고 기름진 것을 먹을수록 신장은 더 많이, 더 오래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71세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분은 손주들이 자주 놀러와서 과자 대신 견과류를 주려고 꾸라몬드 초콜릿, 캐슈넛 같은 걸 잔뜩 싸두셨대요. 그런데 손주들은 한두 개 먹고 안 먹으니까 본인이 다 드시게 된 거예요. 아까워서 버릴 수도 없고 몸에 좋은 견과류니까 괜찮겠지 하고 매일 조금씩 드셨대요. 1년은 건강검진 받으러 갔더니 혈당이 당뇨 전 단계까지 올라가고 신장 기능도 떨어져 있었어요. 이분은 정말 놀라셨죠? 단 것도 안 먹고 밥도 줄였는데 왜 혈당이 올라갔을까? 의사 선생님이 혹시 간식으로 뭐 드시냐고 물어보니까 그제야 꾸라몬드 생각이 나신 거예요.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견과류가 과자처럼 가공된 상태라면 그때부터는 건강식이 아니라 그냥 간식, 과자로 보셔야 합니다. 차라리 일반 과자를 조금 드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최소한 과자는 몸에 안 좋다는 걸 알고 먹으니까 양을 조절하잖아요. 하지만 가공 견과류는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으니까 양 조절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신장을 도와주는 좋은 견과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견과류는 아예 먹지 말라는 거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을 것인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 좋은 견과류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모양부터 뇌를 닮았죠. 실제로 뇌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이 풍부해서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호두를 먹는 사람들이 인지는, 즉 기억력, 집중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점수를 보였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60대, 70대 시니어에게 기억력과 혈관을 같이 챙길 수 있는 견과류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특히 호두는 다른 견과류보다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세포 노화를 늦추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진료하는 74세 할아버지가 계신데 이분은 매일 아침 호두 2쪽씩 드세요. 10년째 하루도 빠짐없이요. 이분은 같은 나이 어르신들보다 기억력이 정말 좋으세요. 병원 예약 날짜도 정확히 기억하시고 양름도 다 외우고 계시죠? 물론 호두만의 효과는 아니겠지만 꾸준한 호두 섭취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호두도 하루에 3쪽에서 4쪽 정도 다른 견과류와 섞어서 한 주 만에 들어가도록 드시면 충분합니다. 호두가 칼로리가 꽤 높은 편이라 너무 많이 드시면 체중이 늘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E가 풍부해서 식사 후 혈당이 너무 급하게 오르는 걸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혈관 건강에도 좋은 견과류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식사와 함께 아몬드를 먹은 그룹이 안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30% 덜 올라갔다는 결과가 있어요. 아몬드의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이죠. 실제로 식사와 함께 혹은 식후에 소량의 아몬드를 곁들이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과자나 빵을 덜 먹게 되면서 전체적인 혈당,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69세수의 여성 환자분은 당뇨가 있으신데 식사 후에 아몬드 10씩 드시면서 혈당 관리를 정말 잘하고 계세요. 처음엔 약만 먹다가 아몬드를 추가하신 후로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소금, 설탕, 시럽이 붙지 않은 맨 아몬드여야 한다는 겁니다. 구운 아몬드도 괜찮지만 기름에 튀기거나 소금 친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하루 기준으로는 다른 견과류와 합쳐서 작은 한 줌, 총 25에서 30알 정도 안에만 들어가도록 그 안에서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등을 적당히 섞어 드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는 이쁜 초록색이 특징이죠. 이 초록색은 항산화 성분 때문이에요. 피스타치오는 칼륨,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심장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견과류로 여러 번 연구가 됐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피스타치오를 8주간 매일 먹은 사람들이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 함께 내려갔다는 결과도 보고됐습니다. 평균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5mm, 이완기 혈압이 3-1mH 정도 떨어졌어요. 큰 수치는 아니지만 약 없이 음식만으로 혈압이 떨어진다는 건 의미가 있죠. 다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칼륨 제한이 필요한 분들은 피스타치오를 비롯한 칼륨 많은 음식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에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몸에 쌓이게 되고 이게 심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심장이 아직 크게 나쁘지 않고 혈압이나 심장 쪽을 관리하고 싶은 분이라면 소금 안 붙은 피스타치오를 하루에 작은 한 줌안에서 다른 견과류와 섞어 드시는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브라질넛입니다. 브라질넛은 다른 견과류보다 크기가 크죠. 브라질넛은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견과입니다. 셀레늄은 우리 몸에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이 과정으로서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셀레늄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갑상선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셀레늄이 부족한 상태예요. 토양이 척박해지면서 농작물의 셀레늄이 줄어들었거든요. 하지만 브라질넛은 양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셀레늄은 모자라도 문제, 너무 많아도 문제인 성분이기 때문에 브라질넛은 보통 하루에 한 알에서 두 알이면 충분합니다. 브라질넛 한 알의 하루 권장량의 175%에 해당하는 셀레늄이 들어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좋다니까 더 먹어야지 하고 한 번에 여러 알 드시는데 이러면 오히려 과잉 섭취가 될 수 있어요. 셀레늄 과다 섭취하면 탈모, 손톱, 변형, 피부 발증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두 2쪽 플러스, 아몬드 몇 알 플러스, 피스타 조금 플러스, 브라질넛 한 알 이런 식으로 섞어서 작은 한 줌으로 드시라고 권합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실천법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잘 지켜도 몸에 좋은 견과류가 신장에 독이 되는 견과류로 변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황금 규칙 첫 번째, 가공 견과류는 건강식이 아니라 그냥 간식이다. 튀김, 코팅, 양념, 달달한 시럽, 과자처럼 섞인 믹스넛 이런 건 건강식이 아니라 그냥 과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비싸고 포장이 고급스러워도 가공된 순간 건강식이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 견과류를 드신다면 가능한 한 소금, 설탕, 향유, 안 붙은 생과류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생견과류가 맛없다고요?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고소한 본연의 맛이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황금 규칙 두 번째, 빈속에 한 줌씩 왕은 금지. 아침에 커피 한 잔 들고 빈속에 견과류만 계속 집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 대신 견과류가 때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정말 좋지 않아요. 빈속에 기름 짓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속도 더부룩하고 혈당이 요동치기도 쉽고 신장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견과류의 지방과 단백질을 소화시키느라 위와 간이 갑자기 일을 많이 해야 하거든요. 가능하면 식사 후 1-1시간에서 2-2시간 정도 간식이 필요할 때 소량의 견과류를 드시는 걸 권합니다. 점심 먹고 오후 2시 30쯤 출출할 때 호두 몇 쪽 드시는 거 이런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황금 규칙 세 번째, 한 줌의 기준을 몸에 익혀라.
한 줌이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사람마다 손 크기가 다르니까요. 한 손으로 편안하게 쥐었을 때 손바닥 안에 살짝 올라오는 정도를 하루 견과류 양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대략 총 25에서 30발 정도가 됩니다만 호두처럼 큰 건 3쪽에서 4쪽, 다른 작은 견과이 몇 알 섞어서 전체가 한 줌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작은 한 줌이지 한 번에 3줌이 아니라는 것.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일주일 먹을 걸 하루에 다 먹으면 안 돼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황금 규칙 4번째, 견과류를 먹었다면 물도 함께 채워라. 견과류는 기름과 단백질, 그래서 견과류를 드신 날에는 평소보다 물을 한두 잔 더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자주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미지근한 물이 소화도 돕고 신장 부담도 덜어주거든요. 물론 의사에게 하루 물 제한을 따로 처방받으신 분들은 꼭 담당 선생님 지시에 맞춰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신부전이나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은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부종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황금 규칙 5번째, 매일 같은 것만 먹지 말고 섞어서 먹어라. 마지막으로 호두만, 아몬드만, 캐슈넛만, 마카다미아만 이렇게 한 종류만 몰아 드시기보다는 여러 종류를 조금씩 섞어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호두 플러스 아몬드, 화요일 호두 플러스 피스타치오, 수요일 아몬드 플러스 브라질러 탄날, 이런 식으로 조합을 자주 바꿔가며 드시면 특정 성분만 과하게 먹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옥살산이 걱정되거나 신장 결석이 있었던 분들은 캐슈넛, 아몬드 등을 과하게 드시지 않도록 꼭 양 조절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양하게 섞어 먹으면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고 특정 성분의 과다 섭취도 막을 수 있어요.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67세 여성 환자분 기억나시죠? 이분은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몇 년 동안 견과들을 과식혀 오셨습니다. 그 결과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고 있었고요. 하지만 식습관을 바로잡고 가공 견과류를 끊고 생 견과류 한 줌만 규칙적으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인 뒤로 신장 수치가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미 망가진 신장을 견과류 몇 달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신장은 한 번만 가지면 재생이 잘 안 되는 기관이거든요. 하지만 더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고 병원비, 약 부담을 줄이는 데 된 이런 작은 습관들이 정말 큰 역효를 합니다. 그 환자분은 지금도 제게 올 때마다 말씀하세요. 원장님 덕분에 제가 신장 투석 안 하고 살아요. 그때 원장님이 견과류 이야기 안 해주셨으면 저도 계속 잘못 먹고 있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그분께 특별한 치료를 한 게 아니에요. 그저 잘못된 식습관을 바로 잡아드린 것 뿐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신장이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인트로에서 약속드렸던 이미 신장이 약해진 분들이 견과류를 먹을 때 꼭 기억해야 할 한마디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말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바로 이 말입니다. 견과류는 약이 아니라 조심해서 써야 하는 보약이다. 보약도 체질에 안 맞거나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듯이 견과류도 마찬가지예요. 좋다는 말만 믿고 많이 먹는 순간 보약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신장이 약해진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신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약이 될 수 있는 견과류가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같은 음식이라도 사람의 상태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28년 동안 신장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예방할 수 있었던 병을 예방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신장 투석까지 안 왔을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신장 투석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서 4시간씩 기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그것도 평생이요. 도석받는 날은 하루 종일 몸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가족들도 같이 고생하죠. 게다가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투석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많이 지원해주지만 그래도 본인 부담금이 있고 병원 노가는 교통비, 보호자 인건비 등등 따지면 한 달에 100만 원은 훌쩍 넘어요.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을까요? 손주들 용돈도 주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데 더 속상한 건 이런 분들 중 상당수가 조금만 일찍 관리했으면 투석까지 안 갔을 분들이라는 거예요. 혈압 관리, 혈당 관리,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식습관 관리만 잘했어도 신장을 지킬 수 있었던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알려드린 나쁜 견과류 4가지, 좋은 견과류 4가지, 황금 규칙 5가지만 기억하셔도 앞으로 신장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캐슈넛, 마카다미아, 튀김, 양념 땅콩, 설탕, 소금 코팅 견과류는 60세 이후에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대신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브라질넛을 소량생 또는 가볍게 구운 것 하루 한 줌 이내로 드시면 도움이 된다. 그리고 가공 견과류는 건강식이 아니라 그냥 간식, 빈소금 피하고 물은 충분히 여러 종류를 섞어서 먹는 게 황금 법칙이다. 이거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견과류 살 때 성분표 한 번 더 보고 생 견과류 고르고 한 줌만 먹고 물 한 잔 더 마시고 이것만 해도 신장이 고마워할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건강은 한 번에 좋아지지 않아요. 하루 이틀 견과류 잘 먹는다고 신장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 실수했다고 바로 망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매일 조금씩 좋은 습관을 실천하는 거. 그게 쌓이고 쌓여서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잔했다고 내일 막 먹으면 소용없어요. 오늘 실수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돈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건강이에요. 건강해야 손주도 봐주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어요. 건강, 잃으면 다 소용없어요. 특히 신장 건강은 정말 중요해요. 신장이 망가지면 삶의 질이 확 떨어져요. 매일 피곤하고 붓고 소변도 제대로 못 보고 결국엔 투석까지 가야 하죠. 그런데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드리세요. 어르신들은 유튜브 잘 안 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자녀분들이 직접 알려드리는 게 좋아요. 엄마, 아빠, 견과류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렇게 짜고 단 거 입힌 건 과자예요. 생견과류 한 줌만 드세요. 이렇게 한마디만 해드려도 부모님 신장 지키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선 작은 실수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식습관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신장과 병원비 그리고 노후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장내과 전문의 김선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사례, 명칭 등은 정보 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상으로 각색되거나 재구성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질병이나 건강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의 정보를 활용함에 따른 모든 결과의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